서울 강남의 한복판 38층 유리 건물 옥상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넓은 회장실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55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매와 단정한 정장. 차림새는 그가 얼마나 성공한 사업가인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일정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생했네, 먼저 들어가도 돼. 민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갑고 간결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죠.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서진이었습니다. 여보, 언제 집에 와요? 유나가 요즘 프로젝트 때문에 늦게 들어오는데 가족끼리 얼굴 보기도 힘드네요. 서진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아, 금방 갈게. 오늘은 일찍 끝났어. 민호는 시계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밤 9시를 넘기고 있었죠. 집으로 가는 길, 민호는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시작한 사업이 이제는 대한민국 손꼽히는 건설회사로 성장했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놓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최근 들어 자주 느끼고 있었습니다. 아빠, 현관문을 열자마자 유나가 반갑게 달려왔습니다. 27세가 된 딸은 여전히 아버지 앞에서는 어린아이 같았죠. 우리 딸, 오늘도 늦게 들어왔구나. 프로젝트가 그렇게 바쁘나? 민호는 드물게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응, 요즘 정말 바빠. 그런데 재미있어. 유나의 목소리에 생기가 넘쳤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정말 의미 있는 것 같아.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많이 배우고 있어. 식탁에 앉은 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인데 그렇게 신이 났어? 도시 재개발 관련 책자를 만드는 거야. 현장에도 나가서 직접 취재하고 정말 생생한 이야기들을 담을 수 있어서 좋아. 유나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그런 열정이 있었죠. 다만 그때는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갔지만요. 현장까지 나간다고 위험하지는 않겠지? 서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친절하게 도와주셔. 특히 한 분이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나이도 비슷한 것 같은데 정말 책임감 있게 일하시더라. 민호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은 언제나 보기 좋은 일이니까요. 일주일 후 민호는 새로운 주거단지 개발 프로젝트 현장을 점검하러 나갔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회사의 중요한 사업 중 하나였고 민호는 직접 현장을 둘러보며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싶었죠. 회장님, 이쪽 구역부터 보시겠습니까? 현장 소장이 민호를 안내했습니다. 현장은 분주했습니다. 여러 연령대의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맡아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민호는 이런 현장의 역동적인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청년이 무거운 철근을 옮기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철근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큰 소리가 났죠. 괜찮습니까? 민호가 자연스럽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청년이 당황한 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호는 그 청년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2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그는 깔끔한 인상에 성실해 보이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천천히 하세요.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그 청년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현장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유나가 오늘도 프로젝트로 바빴다는 얘기를 들으며 민호는 문득 현장에서 본 그 성실한 청년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유나가 말했던 그 사람일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냥 지나가는 생각이었죠. 몇 주가 지나면서 민호는 가끔씩 현장에 들렀습니다. 그때마다 그 청년을 자주 보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와서 늦게 떠나는 모습, 힘든 일도 묵묵히 해내는 모습이 민호의 눈에 들어왔죠. 저 청년, 이름이 뭔가요? 민호가 현장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아, 도윤 씨 말씀이시죠? 정말 성실한 친구입니다. 다른 아르바이트도 여러 개 하면서도 여기 일은 절대 빼먹지 않아요. 도윤. 민호는 그 이름을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지는 이름이었어요. 그날부터 민호는 도윤을 좀 더 유심히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어요. 그저 열심히 일하는 젊은이의 모습이 마음에 들었을 뿐이죠. 어느 날 민호가 현장을 둘러보던 중 도윤이 다른 동료를 도와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신의 일이 아닌데도 어려워하는 동료를 위해 기꺼이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어요. 좋은 친구들과 함께 일하고 계시는군요. 민호가 도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도윤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서로 도우면서 일하는 게 당연하죠.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으니까요. 민호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보기 드문 마음가짐이었어요. 부모님이 이런 일 하는 거 위험하다고 싫어하시지 않나요? 민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에는 걱정 많이 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열심히 하는 모습 보시고 이제는 응원해 주세요. 도윤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혼자서 저를 키워주셨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도윤의 목소리에 감사함이 묻어났습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들으며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습니다. 자신도 어려운 환경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요. 홀로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다니 대단하시네요. 어머니도 도윤 씨도.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 후로 민호와 도윤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친밀감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세대 차이는 있었지만 서로에 대한 존중과 호감이 있었어요.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주말, 민호는 도윤과 함께 현장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우연히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회장님, 오늘 정말 고생하셨네요. 도윤이 정리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도 수고했어요. 그런데 늦은 시간인데 집에 연락 안 해도 되나요? 민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어머니께는 미리 말씀드렸어요. 요즘 일이 좀 바쁘다고. 도윤이 핸드폰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도윤의 핸드폰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글자와 함께
한 여성의 사진이 떠올랐어요. 죄송해요. 잠깐 받고. 도윤이 양해를 구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야. 응, 지금 끝났어. 조금 있다가 들어갈게. 도윤이 다정한 목소리로 통화했습니다. 민호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듣고 있었는데 통화를 마친 도윤의 핸드폰 화면에 떠 있는 여성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민호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얼굴,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눈매와 미소는 여전히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얼굴이었어요. 혜진, 도윤 씨, 어머니 성함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 성함은 갑자기 왜? 아, 아무것도 아닙니다. 민호는 얼버무리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혜진.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혜진. 그의 젊은 시절 첫사랑이자 첫 번째 결혼 상대였던 여자. 사업 초기 바쁜 일정과 성공에 대한 열망 때문에 소홀히 했던 아내. 결국 8개월 만에 이혼으로 끝나버린 첫 번째 결혼. 회장님, 괜찮으세요? 도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2025년에서 28을 빼면 1997년. 자신이 혜진과 이혼한 해가 1996년이었습니다. 만약 이혼 직후에 혜진이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그 아이가 태어난 해는 정확히 1997년이 될 것입니다. 도윤 씨, 혹시 생년월일이? 민호가 간신히 물었습니다. 1997년 3월 15일인데요.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1997년 3월. 민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자신과 혜진이 이혼한 게 1996년 7월이었어요. 그 후 8개월 뒤가 1997년 3월이라면 안 돼. 설마. 민호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회장님. 도윤이 급하게 민호를 부축했습니다. 어디 아프신가요? 민호는 그 순간 29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혜진과의 마지막 만남. 그녀가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둔 그 순간. 혹시 그때 그녀가 하려던 말이. 이제 도윤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자신의 젊은 시절과 닮은 눈매. 자신의 어머니를 닮은 코 모양. 왜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도윤 씨.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29년 동안 존재조차 몰랐던 아들이 바로 한 뼘 거리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갑자기 어지러워서. 민호가 겨우 변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을.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실에서 뒤척이며 29년 전의 기억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고 있었어요. 혜진과의 만남부터 결혼, 그리고 이혼까지. 당시 민호는 사업 확장에만 몰두해 있었습니다. 혜진이 외로워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녀와 대화할 시간조차 내지 않았죠. 여보, 우리 좀 대화해요. 나중에 지금 중요한 계약 건이 있어서. 당신은 언제나 일이 우선이네요.
그런 대화들이 반복되다가 결국 혜진이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민호는 그때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업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마지막 만남에서 혜진이 뭔가 말하려다가 그만둔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민호 씨, 사실은 혜진아, 이미 결정된 일이니까 더 이상 얘기해봐야 소용없어. 그때 혜진의 창백한 얼굴, 뭔가 중요한 말을 하려다가 포기한 듯한 표정. 혹시 그때 혜진이 하려던 말이 임신 소식이었을까요? 민호는 베개를 끌어안으며 괴로워했습니다. 만약 정말 도윤이 자신의 아들이라면 29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여보, 잠이 안 와요? 서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회사 일 때문에 좀. 민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민호는 일찍 회사에 나가서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이라는 프로젝트 참여자 정보를 좀 알아볼 수 있나요? 잠시만요. 아, 강도윤 씨 말씀이시죠? 28세, 1997년 3월생입니다. 1997년 3월, 민호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과 혜진이 이혼한 게 1996년 7월이었어요. 그 후 9개월 뒤가 1997년 3월이라면 혹시 가족 사항도 알 수 있을까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강혜진 씨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되어 있네요. 아버지라는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도윤은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도윤을 회사로 불렀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을 직접 마주하고 싶었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회장님. 도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민호는 도윤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이제 알고 보니 자신의 젊은 시절과 정말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와 미소 짓는 모습이. 앉으세요. 커피 한 잔 할까요? 민호가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윤이 앉으며 답했습니다. 둘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무엇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자신이 아버지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모르는 척할 수도 없었죠. 가족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싶네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네. 도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사신다고 들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되시는지. 도윤의 얼굴이 잠깐 어두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낳기 전에 어머니와 헤어지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랬군요. 민호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아버지에 대해 많은 얘기를 해주지 않으셨어요. 다만 정말 좋은 분이셨지만 당시에는 서로 다른 길을 걸어야 했다고만.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는 혜진이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고 더욱 괴로워졌습니다.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나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어릴 때는 궁금했죠. 다른 친구들처럼 아버지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니 혼자서도 저를 정말 잘 키워주셨거든요. 굳이 찾아가서 상처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상처를 준다고요? 네. 아버지도 이제는 새로운 가정이 있으실 텐데 갑자기 나타나면 곤란하실 것 같아서요. 어머니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버지 입장도 생각해야 한다고.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 앞에 앉아 있는 이 청년이 29년 동안 아버지를 그리워하면서도 아버지를 배려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도윤 씨,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네, 회장님. 혹시 어머니 성함이 강혜진 씨인가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떻게? 민호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는 말해야 할 때였어요. 도윤 씨, 나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박민호입니다. 그리고 29년 전에 혜진이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도윤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설마, 아니, 그럴 리가. 도윤이 중얼거렸습니다. 도윤아, 민호가 처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정겨운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정말 미안하다. 그 순간 사무실에는 29년간의 부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며칠 동안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29년 동안 궁금해했던 아버지가 자신이 존경하고 있던 그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한편 민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보다는 29년 동안 아들 곁에 있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더 컸어요. 어머니께는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도윤이 다시 민호를 만났을 때 첫마디로 한 말이었습니다. 혜진이는 어떻게 지내는지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에는 건강도 좀 안 좋으시고 힘들게 지내세요. 여러 일을 하시면서 저를 키우셨는데 도윤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혜진이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겪었을 고생들이 눈에 선했어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민호가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도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29년 동안 잘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도움을 받을 이유는 없어요. 도윤아, 그건 아니지. 내가 아버지로서. 아버지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29년 전에 어머니를 버리셨던 분이 지금 와서 아버지라고 하시는 건가요? 민호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도윤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어머니가 저를 임신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을 때 들어주지도 않으셨다면서요. 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민호가 변명을 하려다가 말았습니다. 어떤 변명도 29년간의 부재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회장님을, 아니,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아갈 거예요. 도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도윤아, 잠깐. 그리고 이 일은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특히 유나 씨에게는 절대로. 도윤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민호는 혼자 남겨진 사무실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을 찾았지만 그 아들에게 거부당한 현실이 너무나 참혹했어요. 당연한 거였지만요.
그날 밤 민호는 집에서 유나와 서진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도윤과 혜진 생각뿐이었어요. 아빠, 요즘 무슨 일 있어? 며칠째 이상해. 유나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응? 아니야.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민호가 애써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최근에 현장 일에 대해서 자주 물어보시던데 혹시 프로젝트에 문제라도 생겼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잠깐 망설이다가 유나야, 그 도윤이라는 친구 어떤 사람 같아? 라고 물었습니다. 도윤 씨요? 정말 좋은 사람 같아요. 성실하고 다른 사람들을 잘 챙기고 그런데 가끔 보면 뭔가 슬픈 표정을 지을 때가 있어요. 유나가 답했습니다. 슬픈 표정? 네. 특히 가족 얘기가 나올 때요. 아버지 없이 자랐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유나가 말하다가 멈췄습니다. 서진이 갑자기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여보, 왜 자꾸 그 사람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민호가 어물쩍 넘어가려 했습니다. 좋아한다고 했나요? 서진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좋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유나가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남편이 며칠째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서진은 민호가 잠든 후 그의 휴대폰을 몰래 확인해 봤습니다. 최근 검색 기록에 강해진 1997년생 나이, 친자 확인 등의 단어들이 남아 있었어요.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강해진. 그 이름은 민호의 전처 이름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서진은 민호가 출근한 후 유나에게 물었습니다. 유나야, 그 도윤 씨 성이 뭐라고 했지? 응? 강 씨라고 했던 것 같은데. 왜요? 서진의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설마 하니. 며칠 후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직접 민호를 추궁했습니다. 여보, 솔직히 말해요. 그 도윤이라는 사람, 혹시 당신이랑 무슨 사이예요? 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뭔 소리야? 혜진 씨 맞죠? 당신 전처 말이에요. 휴대폰 검색 기록 다 봤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서진아, 설마 당신 아들이에요? 서진이 소리쳤습니다. 미안해. 나도 며칠 전에야 알았어.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혼 생활 28년 동안 남편에게 숨겨진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28년 동안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네요. 서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몰랐어. 혜진이가 임신 사실을 말하려 했을 때 내가 듣지 않았던 거야. 민호가 해명했습니다. 그럼 더 나쁜 거 아니에요? 임신한 아내 말도 제대로 안 들어주고. 그때 유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 놀란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서진과 민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딸에게도 말해야 할 때였어요. 유나야 앉아라. 민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가 네가 프로젝트에서 만난 그 도윤이란 사람이 아빠의 아들인 것 같다.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29년 전, 그러니까 내 엄마를 만나기 전 아빠가 결혼했었던 사람이 도윤 씨 엄마야. 그리고 도윤 씨는 민호가 힘들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아들인 것 같아. 유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좋아했던 그 사람이 오빠였다는 것을. 아니, 이럴 수가. 유나가 중얼거렸습니다. 서진이 갑자기 일어서더니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최악이에요. 그 세월 동안 완벽한 남편인 척, 완벽한 아버지인 척 하면서 당신의 아들이 어딘가에 있는 줄도 모르고. 서진아, 진정해. 나도. 진정하라고요? 우리 딸이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자기가 좋아한 사람이 오빠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유나가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그만해요. 둘 다 그만해요. 그리고는 방으로 뛰어 들어가 버렸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폭풍에 휩쓸린 것처럼 엉망이 되었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용기를 내어 혜진을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29년 만에 재회였어요. 혜진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고생한 세월의 흔적이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따뜻한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민호 씨. 혜진이 조용히 그를 불렀습니다. 혜진아, 정말 오랜만이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29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당신을 만났다고 하더군요. 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해.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받으려고 만난 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겠어요. 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때 왜 말해주지 않았어? 임신 사실을. 민호가 물었습니다. 혜진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말하려고 했잖아요. 하지만 당신은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신은 이미 다른 길을 걷고 있었잖아요. 내가 너무 바보였어. 도윤이는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당신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당신을 배려하고 있어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발 기회를 줘. 늦었지만 아버지로서. 민호 씨. 혜진이 그를 막았습니다. 29년이라는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당신에게는 지금의 가정이 있고 도윤이에게는 지금의 삶이 있어요. 하지만 도윤이가 원한다면 그때 가서 생각해봐요. 지금은 아직 서로에게 상처만 줄 것 같아요. 혜진의 말에는 29년간 혼자서 아들을 키운 어머니의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서진은 그와 대화를 거부했고 유나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아빠. 며칠 만에 유나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어요. 유나야. 도윤 씨는 정말 내 오빠인 거예요?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내가 오빠를. 유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유나야,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모르고 한 일이잖아. 하지만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 오빠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유나가 울먹였습니다. 그때 서진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서진아. 28년 동안 속고 살았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완벽한 남편이라고 믿었는데 다른 여자 아들이 어딘가에서 살고 있는 줄도 모르고. 나도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그게 더 나빠요. 임신한 아내를 내팽개치고 그 여자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는 생각도 안 하고. 유나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이렇게 싸운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요? 유나야, 너는 몰라. 엄마가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는지. 서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배신감 느껴요. 내가 좋아한 사람이 오빠였다는 거 얼마나 기막힌데요. 유나가 소리쳤습니다. 집안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29년 만에 드러난 진실이 이 평화로웠던 가정을 산산조각 내버린 것이었어요. 한편 도윤은 어머니 혜진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정말 박민호 회장이 제 아버지인가요? 혜진은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29년 동안 왜 말씀해주지 않으셨어요? 말한다고 달라지는 게 있었을까? 혜진이 쓸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새로운 가정이 있었고 우리는 우리대로 잘 살고 있었잖아. 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더 말하기 어려웠어.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서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그 사람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줄까봐. 도윤은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29년 동안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온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을. 엄마는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세요? 처음에는 원망했지. 하지만 너를 키우면서 원망보다는 너에게 집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혜진이 잠시 멈췄다가 그 사람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을 거야. 엄마. 도윤이 어머니를 꼭 껴안았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아들 잘 컸는데 뭐가 고생이야. 혜진이 아들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도윤은 다시 민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회장님, 아니 아버지. 도윤이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29년 만에 듣는 아버지라는 호칭이었어요. 도윤아, 저 화가 많이 났었어요. 29년 동안 없으셨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 말씀을 듣고 생각해 봤어요. 도윤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몰랐던 일이고,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의 상황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와서 원망한다고 29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민호는 아들의 성숙함에 감동했습니다. 자신보다 훨씬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갑자기 자연스럽게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도윤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천천히 하자. 그리고 유나 씨는 어떻게 지내요?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 너를 좋아했었는데 오빠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제가 유나 씨를 만나봐도 될까요? 이 상황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배려심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며칠 후 도윤과 유나는 조용한 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색하고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유나 씨. 아니, 유나야. 도윤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오빠. 유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 호칭이 입에서 나오니까
더욱 현실감이 들었어요. 미안해, 나도 전혀 몰랐어. 도윤이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오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아빠가 몰랐던 거니까. 유나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남매가 된 것이죠. 유나야, 힘들지? 도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정말 힘들어. 오빠를 좋아했던 내 마음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모르겠어. 유나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는 이제 남매니까. 다른 의미로 서로를 아끼면 되는 거 아닐까? 유나가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이제는 연인이 아닌 오빠로서. 오빠는 아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유나가 물었습니다. 복잡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래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우리 어머니가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거든. 도윤이 답했습니다. 우리 엄마는 정말 화나 있어요. 이혼하자고까지 했어요. 그럴 만하지 28년 동안 모르고 살았으니까. 유나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가족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다 아빠 때문에. 도윤이 유나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려 주었습니다. 유나야, 괜찮아질 거야.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족이니까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래야 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상황을 잘 풀어나가야 해. 도윤이 격려했습니다. 그날부터 유나와 도윤 사이에는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연인이 될 뻔한 사이에서 남매로. 쉽지 않은 변화였지만 두 사람 모두 노력하기로 했어요. 한편 서진은 친구 미경과 카페에서 만나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겠다고 했어. 서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진아, 그런데 정말 민호 씨가 몰랐던 거면 좀 다른 얘기 아닐까?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문제야. 29년 전에 임신한 아내 말도 제대로 안 들어줬다는 게 그때부터 이미 잘못된 거 아니야? 그건 맞지만 지금 와서 이혼한다고 해결되는 게 있을까? 유나는 어떻게 하고? 서진이 고개를 감쌌습니다. 유나도 힘들어해. 자기가 좋아한 사람이 오빠였다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럼 더더욱 지금은 가족이 똘똘 뭉쳐야 할 때 아닐까? 서로 상처받고 흩어지면 누구에게도 도움이 안 될 텐데. 미경의 말에 서진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혼이 답일까? 아니면. 그런데 서진아,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뭘? 너 아직도 민호 씨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서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28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이런 일 때문에 정말 모든 걸 포기할 수 있을까? 화나고 배신감 드는 건 당연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니야?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미경의 말이 맞았거든요. 화나고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민호 씨를 사랑하고 있었어요. 생각해봐, 민호 씨가 바람핀 것도 아니고 다른 여자랑 불륜한 것도 아니야. 29년 전 일이고 본인도 몰랐던 일이야. 물론 그때 잘못한 건 맞지만 지금의 민호 씨는 어떤 사람이야? 서진은 28년간의 결혼 생활을 되돌아봤습니다. 민호는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좋은 남편이었고 좋은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서진아, 그 도윤이라는 아이. 나쁜 아이 아니잖아. 유나도 좋아했을 정도로 좋은 아이라고 했고, 혹시 이 일이 오히려 너희 가족에게는 선물일지도 몰라. 선물? 유나에게는 오빠가 생기는 거고, 너에게는 든든한 아들이 생기는 거잖아. 물론 지금은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서진은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이혼이 답일까? 아니면 이 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민호는 회사에서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상처받은 모습을 보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민호가 힘없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29년 전 자신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줄 몰랐거든요. 그날 저녁 민호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나야. 네, 무슨 일이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29년 전에 좀 더 신중했다면, 혜진이 내 말을 들어줬다면, 민호 씨, 이미 지난 일이에요. 지금 와서 후회해봐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너와 도윤이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민호 씨, 혜진이 그를 막았습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가족을 돌보는 거예요. 서진 씨와 유나 씨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잖아요. 민호는 혜진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족을 걱정해주는 혜진이 고마우면서도 미안했어요. 도윤이는 어떻게 지내? 힘들어하지만 잘 견디고 있어요. 원래 마음이 따뜻한 아이라서 당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 잘 키웠어. 당신 피도 흐르고 있으니까요. 혜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밤 민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금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을 수 있을지. 일주일 후 민호는 용기를 내어 가족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서진과 유나, 그리고 도윤까지 모두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자고 했어요. 정말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서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제발 우리가 이대로 있으면 안 돼. 유나도 힘들어하고 도윤이도 어정쩡한 상황이고.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 유나가 처음으로 아버지 편을 들었습니다. 이대로 계속 어색하게 지낼 수는 없어요. 결국 주말 오후 4명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그래도 함께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진전이었어요. 먼저 모든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고 싶어. 민호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29년 전 내 선택 때문에 혜진이도 도윤이도 그리고 우리 가족도 모두 상처받게 돼서 아버지, 도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원망하지 않기로 했어요. 대신에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를 생각해 보고 싶어요. 서진이 도윤을 바라봤습니다. 직접 보니까 정말 민호와 닮아 있었어요. 특히 눈매가. 도윤 씨, 서진이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힘들었겠어요. 어머니와 단둘이서 살아오느라.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말 잘 키워주셔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도윤이 정중하게 답했습니다. 유나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정말 남매로 지낼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다른 감정이었는데
할 수 있어.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는 가족이니까. 도윤이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서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하지만 도윤 씨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알겠어요. 유나가 좋아할 만한 사람이긴 하네요. 민호의 눈에서 희망이 번졌습니다. 서진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가족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유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오빠가 있다는 게 아직 낯설지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날의 대화가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어요.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가족들은 천천히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도윤은 여전히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가끔씩 민호의 회사에서도 일을 했습니다. 민호가 강제로 시킨 것이 아니라 도윤이 스스로 선택한 일이었어요. 아버지, 이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하면 될까요? 도윤이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아버지라는 호칭도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내 생각은 어때? 현장에서 직접 일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더 실질적인 의견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민호가 답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대화가 자연스러워지고 있었어요. 29년의 공백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었지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유나와 도윤이 정말 남매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오빠, 이것 좀 도와줘. 유나가 무거운 짐을 들면서 말했습니다. 어디 보자. 도윤이 웃으며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의식하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정말 남매 같은 모습이었어요. 서진도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도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죠. 도윤아, 저녁 먹고 가. 서진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도윤은 어색한 듯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부르게 될 거야. 서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서진은 용기를 내어 혜진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29년 전 남편의 전처이자 지금은 의붓 아들의 어머니인 그녀를 처음 뵙겠습니다. 서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혜진도 어색하게 답했습니다. 두 여자는 조용한 찻집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같은 남자를 사랑했던 두 여자의 만남이었어요. 도윤이 정말 좋은 아이로 키우셨네요. 서진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감사해요. 유나 씨도 정말 착한 아이더라고요. 도윤이가 항상 칭찬하거든요. 혜진 씨. 서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29년 동안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런 말씀 마세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민호 씨가 그때 좀 더 신중했다면. 혜진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그리고 서진 씨 덕분에 민호 씨가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28년 동안 좋은 남편이었잖아요. 서진은 혜진의 너그러움에 감동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자신을 이해해주고 있었어요.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시겠어요? 서진이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죠.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여자는 종종 만나서 아이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어요. 경쟁자가 아닌
같은 아이들을 걱정하는 어머니들로서 1년이 지났습니다. 도윤의 생일이었어요. 민호는 처음으로 아들의 생일을 챙겨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도윤아. 민호가 선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도윤이 활짝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 아들 29번째 생일이네. 내가 놓친 28번의 생일을 생각하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앞으로 더 많은 생일이 남아있잖아요. 도윤이 위로했습니다. 유나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빠 생일 축하해. 고마워, 유나야. 서진도 음식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도윤아,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준비했어. 어머니 고맙습니다. 도윤이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혜진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어머니, 도윤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생일 축하해, 우리 아들. 혜진이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혜진 씨도 제가 모셨어요. 서진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을까요? 혜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민호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6명이 함께 도윤의 생일을 축하했습니다. 복잡하고 특이한 형태의 가족이었지만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진정한 가족이었어요. 그로부터 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민호의 회사에서 정식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도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아서였습니다. 도윤, 이번 프로젝트는 내가 담당해봐. 민호가 말했습니다.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야, 너는 현장 경험도 있고 사람들과도 잘 어울리잖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도윤은 아버지의 신뢰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배신하지 않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어요. 유나는 출판사에서 승진했습니다. 도윤과의 일로 힘들었던 시기를 잘 극복하고 오히려 더 성숙해진 것이죠. 오빠, 내가 담당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어. 유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축하해. 도윤이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오빠 덕분이기도 해. 그때 일로 많은 걸 배웠거든. 인생이 얼마나 복잡하고 예측할 수 없는지. 서진과 민호는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한 부부는 더 단단해졌어요. 여보, 고마워. 민호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여줘서, 도윤이를 우리 아들로 받아줘서, 당신도 고마워요. 솔직하게 모든 걸 얘기해줘서, 그리고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하는 모습 보여줘서, 혜진은 건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동안 아빠 없이 자라온 아들에 대한 마음의 짐이 덜어진 것 같았어요. 민호 씨,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되셨네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내가 많이 늦었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민호는 비로소 잃어버렸던 그 무언가가 채워진 듯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시험을 주기도 하지만 진심과 사랑이 있다면 어떤 상처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였습니다.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할 때 진짜 가족이 된다는 깊은 메시지를 전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따뜻한 마음을 나누시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